안녕하세요. 이재우입니다. 이 데이터는 작년 테슬라 영상을 올리면서 미국 교통부 NHTSA라는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서 데이터가 제공한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 데이터가 있는데 저는 이 Investigations라는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본 게 아니라서 이 데이터를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볍게 본다, 뭐 의식의 흐름대로 데이터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차종이 나와 있어서 차종이나 모델 연도 그리고 어떤 주제로 인베스티게이션 같은 게 있었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지금 데이터 폴더에 넣겠습니다. 사실 이게 테슬라 영상 찍었을 때 제가 이 텍스트 파일을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열 이름은 없지만 아까 이 텍스트 파일에서 열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가져오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관심 있는 차종으로 한번 볼게요. 제목은 네, 이렇게만 하고 바로 볼게요.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만 미리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나는 데이터부터 보고 싶다. 뭐 자동차 분석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타임라인에 적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텍스트 파일이어서 지금 제가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이름이 뭐였죠? 네. 텍스트 파일이고 지금 이게 파이썬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건너뛰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 이게 다음 줄로 넘어가서 줄마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이 줄별로 바꿔가지고 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불러왔죠? 한번 길이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의 레코드가 있는지 볼게요. 10, 100, 1000만, 16만 데이터가 있고 한 개의 레코드에는 한 개 행에는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열 정보가 없죠. 그래서 이 열을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붙여서 데이터 프레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와 있으면 157이라고 뜨는데 이게 이 따옴표 안에 문자열 안에 요거를 다 센 숫자예요.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백슬래시하고 T가 되어 있는데 이게 탭이라고 구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요 데이터를 말해요. 그래서 이 문자열을 바꿔줘야 합니다. 사실 파이썬 강의가 아닌데 제가 후딱후딱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플릿 기준이 이 탭 기준으로 바꿀 때, 자를 때 이렇게 잘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되는 셈인 거죠. 근데 얘 개수를 잠깐 보자면 네, 11개. 네, 11개 맞습니다. 근데 지금 16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 데이터 프레임의 열은 열 이름부터 한번 적어 봐야겠죠. 네, 그냥 대충 했어요. 지금 한 개의 행만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거를 반복문을 돌려서 16만 개의 데이터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즈를 보면은 네, 16만 개가 있고 이거를 반복문을 쓰면은 반복문을 했을 텐데 이 라인즈라는 이 파일의 각 행마다 아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행을 쪼갤 건데요. 쪼개는 게 기준이 탭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졌어요. 그래서 각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렇게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줄게요.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아마 이거를 써야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런데 컬럼 네임을 이걸로 하겠다라는 거죠. 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죠. 다시 부르겠습니다. 제가 10개만 냈다고요? 10개네요. 아, 네, 여기에 쉼표를 안 했네요. 그래서 칼럼이 총 11개가 되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왔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볼 거예요. 처음 이 데이터를 보면은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있지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데이터를 볼 때 이거를 꼭 본다고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물론 사이즈를 한번 보고요. 별측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별측치는 없네요. 물론 이 결측치가 없다고 해서 이 데이터를 믿어도 된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분명 이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거치고 나서에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샘플 데이터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출이 됐는지 완벽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화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결측치는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볼 때 날짜를 항상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날짜가 이렇게 데이트가 있고 이어도 어쩌면 그 시간에 해당되는 건데 이어는 모델 이어를 말하고 뭐 오데이트는 오픈 데이트, 클로즈 데이트 이건 잘 모르겠지만 요 모델 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처음 볼 때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를 이해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시간을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게 몇 개의 케이스, 그러니까 몇 개의 기준으로 데이터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쇼핑 웹사이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을 했는데 데이터 사이즈가 100이었어요. 그러면 이 100개의 행이 있다고 하면 어떨 때는 각 행마다 서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뭐 100명이 최근 구매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100개의 행인데 아이디가 다 똑같아. 뭐 그렇다면 한 사람이 100개를 구매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데이터에서 시간과 공간이 확보가 되면 이 데이터가 무슨 기준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파이썬 강의가 아닌데 이렇게 자꾸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준이거든요. 지금 이 열은 아이덴티파이어 넘버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다른 데이터들도 많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합칠 때 구분하는 열이라고 보시면, 구분하는 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라이머리 키, 프라임 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돼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뜻인데 뭐 그걸 떠나서 빨리 데이터를 보고 싶네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데이터를 볼게요. 중복된 거는 없습니다. 이제 진짜 데이터를 볼게요. 어떤 차가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요 열을 보면 되겠네요. 뭐 뷰익, 쉐보레, 아우디, BMW, 볼보도 있고요. 오, 현대차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현대차가 있다고 해도 현대차가 되게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 카운트를 하면은 각 그 아이템마다 몇 개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은 거 한 20개 이렇게 한번 뽑아 볼게요. 그래서 N largest는 가장 많은 거 20개를 가져와라 이 얘기고요. 네, 혼다, 기아, BMW 맞네요. 현대차도 있고요. 근데 이게 결함 데이터잖아요. 현대차가 많은 게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제가 자동차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서 뭐 아무래도 차가 오래될수록 결함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모델 이어가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2020년에 어떤 자동차들이 결함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필터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어는 2020년도로 하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볼 건데 자동차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두카티가 100개를 차지하고 혼다는 42개 뭐 이렇게 있습니다. 테슬라도 있네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면 얘가 제일 맞네, 얘가 문제네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일반화 하시면 안 돼요. 그럼 2021년도로 한번 볼까요? 오, 테슬라가 있네요. 테슬라 1등이네. 네, 현대차도 있고. 두카티는 많이 줄었어요. 그쵸, 100개에서 10개로 줄었네요. 얘가 뭘까요? 뭐야. 그럼 2022년도 보겠습니다. 네, 확 줄었네요. 여전히 테슬라가 가장 많고 이렇게 되네요. 이게 테슬라라고 해도 모델에마다 결함 있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모델을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모델이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두 가지 모델로만 많은 수가 차지하고 있어요. 어떤 주제에 따른 결함인지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갑자기 볼보차가 궁금해서 볼보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볼보차는 없네요. 연도를 좀 여러 가지 범위로 정해서 봐야겠어요. 지웠다가 지금 이어를 보면은 이렇게 따옴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숫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어를 이게 빈 따옴표도 있었거든요. 이거를 결측지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타입을 플로트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문자열이 네. 그래서 판다스를 읽을 때 넘파이도 같이 읽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수치형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연도를 보는데 한번 쭉 보면은 최근에는 2017년도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자면은 메이크는 볼보를 보고 2010년 이후 그래서 연도를 보겠습니다. 2010년 요때가 있고 그 이후에는 많이 줄었네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해당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비슷하네요. 그럼 테슬라를 볼까요? 테슬라는 2017년에는 200개가 넘고 작년에도 40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12개인데 2022년도에는 40개로 올라갔네요. 그러면 어떤 주제로 결함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보는 건데 이 차종은 테슬라고 연도는 2020년을 볼게요. 2020년에 오토파일럿과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한번 썸머리를 볼게요. 썸머리가 내용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보면은 서브젝트가 오토파일럿이면 이렇게 있고 테슬라 패신저 플레이 여기 있으면 이게 있고 썸머리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썸머리이거든요. 첫 번째. 이걸 읽어보면 되는데 이 오토파일럿 이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이런 충돌 사고가 계속 나타나서 그런가 봐요. 자세한 거는 읽으면 되고요. 그렇다면 2021년도 거를 한번 볼게요. 2020년도, 2021년도 많아졌잖아요. 2021년도에는 Unexpected Brake Activation. 이거는 좀 심각하지 않나요? 브레이크 액티베이션이 됐대요.
그럼 2022년도에는 네, 비슷하게 아직까지 2022년도에도 이런 케이스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 그럼 2022년도에는 이 문제가 어떤 모델에 해당됐는지도 볼게요. 2022년도에 지금 모델 3는 모델 3랑 모델 Y 얘가 unexpected break activation이 있었고 X도 없고 S도 없고 2021년도도 보겠습니다. 굉장히 비슷하네요. 같은 데이터는 아닐 수도 있겠고 뭐 중복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델 연도가 다른데 여하튼 뭐 데이터를 더 자세하게 봐야겠지만 일단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는 2022년도, 21년도에는 모델 3와 모델 Y에 그 브레이크 액티베이션 문제가 많은 걸로 보고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걸 믿지 마시고요. 그래서 결함이라는 게 사실 차가 얼마나 돌아다니고 있고 뭐 누가 주행하고 이 결함이 어떻게 뭐 얼마나 보고되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샘플링을 했고 뭐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화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가 궁금한지 댓글 달아주시면 그 차량 위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주제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그 전에 한번 현대차도 보고 싶어요. 현대차고 연도를 2015년으로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거의 없고 2016년도에는 많았네요. 그러면은 2016년도에는 어떤 게 문제였는지 한번 볼게요. 코드를 복사해서 현대차로 바꿔주고 연도는 2016년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함이 있었대요. 2016년에 테슬라는 어땠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대로 데이터를 보고 있는 겁니다.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그러니까 그 액셀러레이션이 갑자기 주행하게 된 문제인 거잖아요. 다시 현대차로 돌아와서 최근에는 뭐 시트벨트, 윈실드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파이썬 펑션을 많이 쓸 줄 알았는데 밸류 카운트를 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외우실 것 같아요. 주제별로 나눠서 보니까 에어백 문제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 에어백 문제가 어떤 모델에서 나온 건지 어떤 차량에서 나왔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이 데이터를 볼 건데 이 데이터 필터를 이걸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가 있었는지 구분해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에어백은 이렇게 되고 파이어를 한번 볼까요? Non-crash vehicle fire. 무섭지 않나요? Non-crash vehicle fire. 그러니까 차가 충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난 거잖아요. 기아랑 현대가 있습니다. 이게 설마 최근 일은 아니겠죠? 2014년, 13년, 15년 이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었네요. 그래도 2015년 이후에는 없어서 다행입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샘플 데이터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없으니까 이 전체 데이터에는 좀 적게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없으면 더 좋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불 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서브젝트의 요 내용이 대문자랑 소문자랑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스트링, 이 문자열을 대문자로 바꿔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fire만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할 건데
이 서브젝트 안에 문자열 중에서 contains,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으면 불러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dffire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새롭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이 전체 중에 27,000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한번 이 안에는 어떤 차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아차, 현대, 포드, 샤볼레. 그렇다면 이 화재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볼게요. 충돌하지 않았는데 나타났던 화재, 그리고 crash related fire도 있고요. 엔진 파이어도 있고요. 참 이게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참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별 큰 사건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저는 정말 이렇게 가볍게 의식의 흐름대로 봤는데 사실 데이터를 볼 때 더 자세하게 보고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혹은 더 분석적으로 아니면 뭐 그래프를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그렇다면은 혹시 일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데이터를 보기도 하고요. 데이터 분석까지는 아니고 데이터를 보는 거를 이렇게 찍어봤는데 제가 차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서 이 데이터에서 또 어떤 걸 보면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차가 보고 싶다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궁금증이 생기면 이렇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내일 일을 해야 하니까 여기까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